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방송인이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송을 배우고 출연도 할 수 있는 기자, 작가, MC, 리포터, DJ를 모십니다. 라디오, TV 방송 프로 구성, 편집과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KBS 전직 프로듀서가 라디오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실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고 기계 작동을 해본 적이 없어도 배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한중방송에서 조직하는 방송교육에 참가해 자신의 끼와 열정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교육 장소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집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문의 전화는 02-2637-0814, 02-2676-6966입니다. 주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간 뉴스 주요 내용입니다. 한중문화경제교류협회 이진학 회장과 권재민 총재가 한국 고철단을 거느리고 중국 당산 조비전을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개인통신자료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2016 중국 조선족 학교 교사 초청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한중사랑학교에서 한글 무료 강의를 제공합니다. 흑룡강성 오상조중 8학년급 졸업생들이 의외 사고로 참변을 당한 동창을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흑룡강성 목단강시 제10회 소수민족 운동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연영성 무순시 신무신성 4대방 조선족 전노인협회에서 무순시 조선족 양로센터를 유문했습니다.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중문화경제교류협회 이진학 회장과 권재민 총재가 한국 고철단을 거느리고 중국 당산 조비전을 방문했습니다. 조비전은 중국 천진시와 하북성 당산시와 인접해 있는 중국의 최대 물류 중심으로 중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발해만의 진주로 그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국 국무원은 하북성 당산시 남부연의 발해만 중심에 자리 잡은 총면적 1943.72km 되는 조비전을 종합보세구역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조비전의 보세구 면적은 4.59평방킬로미터이며 그 옆에 또 하나의 2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종합보세구역 부대 단지가 있습니다. 조비전은 북경에서 220km, 천진에서 120km, 청도 대련 상해와 바다를 사이 두고 있어 교통이 편리해 중국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인천과는 400해리, 일본의 나가사키와는 680해리, 고베까지는 935해리로 국제무역 물류 중심으로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비전의 항만자원, 가스자원, 전력, 토지, 세금, 종합보세지역,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풍부한 석탄, 광석, 목재, 철강, 재생자원까지 모두가 환상적인 조비전의 매력에 빠지게 했습니다. 특히 조비전의 12가지 단지에 실시되는 투자 우대 정책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비전에 입주한 기업에는 세계 500대 기업, 공무원 국자위 직속 기업, 국내 업계 10인의 기업, 최소 1,000만 달러 또는 1억 위안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인천과 가깝고 해상 운송에 유리해서 물류와 무역거래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제조업과 첨단 기술이 중국 근대 공업의 요람 조비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비전의 투자 환경과 우대 정책에 따라 한국에서는 한중문화경제교류협회의 이진학 회장과 권재민 한국 총재가 전권 위임 및 수권서를 받아 총괄하게 됩니다. 현재 조비전은 철도 운수, 항공 운수, 해상 운수가 발달해 조비전 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데다가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구비하고 있어 더욱 투자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업이 특별히 발달해 국내 물류 운송은 물론 국제 운송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브라질, 호주 등 42개 나라와의 직항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에 지나친 권한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 협조 요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 건, 2013년 958만 건, 2014년 1297만 건, 2015년 1058만 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수사기관 제공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국민의 개인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규정 등과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에 지나친 권한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 의원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수사활동 업무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엄격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조선족 동포 차세대의 민족교육 경쟁력 및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공주대학교 옥룡 캠퍼스에서 2016 중국 조선족 학교 교사 초청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는 조선족 유치원 및 초중고교 조선어 교사 81명과 전통무용 교사 46명 등 총 1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교사 초청을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우리말 교육자 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기회를 마련합니다. 참가자들은 13일 캠퍼스에 도착해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국의 조선어 무용, 교육 현황 및 최신 교수법 강의를 듣습니다. 또 국내 다양한 교육기관 방문과 지역문화 탐방, 한국문화 실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조선어 교육과 민족성 함양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연수를 통해 참가자들은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전통무용 3개의 전문화된 부반 수업에 참여해 집중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 공통 프로그램으로 조선어 교육의 중요성, 우리가락, 우리문화, 재중청소년 심리상담 등의 특강과 학급별 다양한 한국어 교수법 학습, 우수교사 수업 참관, 인근 지역 학교 방문 등 현장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참가자들은 전주 대승 한지마을, 남원 춘향 테마파크, 대전 뿌리공원 견학 등 지역 역사 문화 탐방 및 국립 한글박물관, 인사동 견학 등 서울문화 탐방을 통해 한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중국의 청소년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중사랑교회에서는 중국 동포 청소년을 위한 전문 대안학교를 개설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한국에 왔지만 한국 문화가 낯설고 언어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무료로 한글 교육을 실시합니다. 2013년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에서 18세까지 중국 동포 청소년은 2만 7천명가량으로 이 중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약 34% 정도인 9,215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어가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동포 청소년들을 향한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번 한중사랑학교가 제공하는 한글 무료 강의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 생활 적응과 학교에 입학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8월 18일에 한중사랑학교가 개강합니다. 훌륭한 교사를 통한 개인 맞춤형 한글 중점 교육을 실시하며 이후 학교에서 정규 학습에 뒤처지지 않도록 다양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선생님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중점 과목과 기타 탁구, 미술 수업 등 다양한 예체능 과목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급 학교 진학 및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도 만들어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동포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흥령강성 오상조 중 8호년급 졸업생들이 의외 사고로 큰 참변을 당한 동창을 물심양면으로 성원한 일이 널리 알려지며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한국을 들썩게 한 한국 경기도 남양주시 전전읍 금곡리 지하철 4호 연장 접선 공사 현장 폭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10명 중 조선족이 1명 있는데 바로 오상조 중 8호년급 졸업생인 심재영 씨입니다. 당시 심재영 씨는 가스 폭발로 얼굴을 비롯한 상반신 전체에 3도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부근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시 서울 한림대 한강 성심병원 중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일이 지나도 위험에서 못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사선에서 벗어나도 정상 상태로 돌아오려면 20여 차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일이 동창들 속에 알려지자 동창 위챗그룹에서 한국의술은 세계 인류이기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재영아, 빨리 정신 차려서 이 많은 사람들과 수다 떨어야지. 재영이 마음씨 고와서 아마 하느님이 보호해 줄 거야. 등등 성원의 말들이 가득 떠올랐습니다. 이어 심씨가 속해 있던 사반으로 시작된 동창 덮기 성금 모으기 선행은 전 동창권으로 퍼졌고 총 4만여 원이 모아져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여러 면의 성원의 힘을 입어서인가 20여 마일 마취 수면 상태로 사선에서 헤매던 심씨는 끝내 위험에서 벗어났고 이제 곧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상조 중 8호년급 동창들이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있은 졸업 30주년 기념 동창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창 모임을 통하여 수년간 연계가 단절된 동창들이 상호 행처를 알게 되고 현대 통신수단을 통해 신속히 정보가 교류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족 체육을 전승하고 민족 체질을 증강하며 민족 단계를 강화하고 민족 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목단강시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대회가 7월 12일 8시 30분 목단강시 공안국 경찰훈련센터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평등, 단결, 분투, 분발을 주제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전통문화 고향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귀청을 울리는 축포소리, 칠색 채색 연기와 평화의 은색 비둘기가 하늘을 장식했습니다. 각 대표팀들은 아름다운 민족 복장을 떨쳐 입고 정채로운 노래와 춤들로 축제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서안구 조선족향 4호 만족촌의 북치기, 먹단강시 조선족 노인협회와 해림시 노인협회의 농악무, 동이춤, 서고춤이 한데 어우른 광장무, 해림시 조선족 소학생들의 생기발랄한 광장체조는 대회 주석단과 관중들로 하여금 소수민족 예술의 정수를 만끽하게 했습니다. 체육대회는 목단강시 산하 각 현시와 5개 민족 단위에서 추천된 15개 대표팀에 600여 명 운동선수들이 출전해 12일부터 14일 3일에 걸쳐 축구, 배구, 게이트볼 등 9개 구기 종목과 전통씨름, 조선장기 등 민족 전통 항목과 기타 취미성 운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전 무순시 신무신성 사방대 조선족 촌노인협회에서는 무순시 리석체에서 45km 떨어진 무순시 상장당촌에 위치한 무순시 조선족 양로센터를 유문했습니다. 이날 신무신성 조선족 봉사센터의 관련 책임자와 사방대촌 지도부 성원, 사방대 조선족 촌노인협회 회원 50여 명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무순시 조선족 양로센터에는 현재 120명의 노인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날 유문품을 사들고 양로센터를 찾아온 노인협회 회원들은 센터 노인들의 손을 따뜻이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유문 공연까지 펼치면서 노인들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계만복 회장의 인솔하에 협회 회원들은 찰떡과 절편 70근, 묵 70근, 그리고 토종닭까지 삶아서 노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외에도 옷까지도 사갔으며 회원들이 모은 1,000여원의 위로금까지 전달했습니다. 사방대촌 곽영구 당지부서계의 축복의 인사에 이어 협회 노인들의 정체로운 문예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양로센터는 일시에 활기가 차넘치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양로센터의 노인들도 무대에 나와서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방대 조선족 촌노인협회 회원들은 이번 위문 행사가 센터 노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 같아 매우 가슴이 뿌듯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행사는 아주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센터 노인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명년에 다시 꼭 와줄 것을 사방대 조선족 촌노인협회에 부탁했습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박예금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의 한중방송입니다.